오늘 갤럽 조사보다 더 중요한 무려 3,000명 샘플의 여조가 화제인데 빠르면 2주 뒤부터 김어준 총수는 매주 2만 명 샘플의 초특급 여조를 실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특히 오늘 캐티 조사인데 무려 3,000명 샘플로 조사한 여조 결과 정권교체 여론은 압도적인 상황이며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차기 대선에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지 묻는 조사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우리 지지층으로만 볼 때 역대급 넘사벽이라 두창이 파면만 된다면 우리가 바라던 그날은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갤럽의 경우는 저는 이 수치가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검찰의 신뢰도가 최하위입니다. 즉 정권교체 즉시 날려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된 이유와 함께 중요한 영상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 대법관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상급심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결정을 해봐야 된다. 니네가 그냥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면 안 되고 갖고 와서 마무리를 짓자. 얘기했으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몰라요. 위헌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지네가 결정하냐 이거죠.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걸 이 짓을 해가지고 검찰 조직이 얻을 게 없는데 왜 저러냐 도대체. 그러니까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일선 검사들은 다 혼란스럽고 어차피 윤석열은 파면되고 빵에 갈 텐데 이걸 지금 요 며칠 지켜가지고 도대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고 다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검사들 생각도 다 똑같을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유독 대검 지휘부만 하고 있으니 그럼 우리의 의심의 방향이라는 건 대검 지휘부만 유독 할 이유가 따로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구속을 했었던 원래 이유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법원이 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줬느냐. 구속 취소한 거는 뭐 둘째 치더라도 그때 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도를 실제로 했었고 그것 때문에 법원이 구속을 시켰던 건데 구속 취소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증거인멸 안 할 것 같으니까 너 나가도 돼. 이게 아니고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날짜 계산 잘못했으니까 잠깐 나가 있어요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구속해야 될 이유가 상존하는 상태면 다시 구속을 해야지. 검찰 입장에서 상고하기 싫으면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일테면 이제 지금 경호처에서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윤석열이랑 대화 나누면서 증거인멸 시도를 했었잖아. 이거 연결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를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든지 그게 아니면 법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발부했었던 이유가 완전 해소가 안 됐으니까 구속을 처음에 했던 거는 취소를 시켜줬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이 새끼는 앞으로도 증거인멸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직권구속하면 돼요. 지금 당장 1심 재판부에서 잡아와라고 하면 잡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결정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다 책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구속을 시켰던 게 뭐가 되는 거야? 증거인멸 할 거 가지고 같아가지고 잡아놨는데 지금 다시 풀려가지고 계속 증거인멸 해도 됩니까? 이 상태를 왜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18일 날 박성재 장관이 이제 변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해서 다음 주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렇게들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거는 그냥 법 논리상 보면 여기선 뇌피셜이에요? 언제도 날짜 잡기 어렵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 주장한 게 지금 절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제 난 네 분이 한 번에 끝난 이유가 있어요. 변론이. 검찰이 잘 협조를 하지 않아요. 자료를 안 주니까. 자료를 잘 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법기술을 부리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박성재 법무장관 때부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자료를 협조하면서 증인을 막 추가로 신청하면서 변론기를 몇 번 더 잡자고 막 사박 나오고 소위 극우들이 막 난리를 쳤을 때 윤석열 선거를 뒤로 미루게 하려고. 그거 한 가지에다가 또 이 주장이 가능하죠. 18일까지도 만약에 안 났다 그러면 그러면 사건 번호 순으로 해서 6번, 7번도 처리하고 8번 해라 라고 막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러면 더 밀린다.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헌재도 자기 마음대로 잡기가 어렵죠. 물론 정영식 주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했지만 요지는 이거예요. 요지는 17, 18 이전에 날 가능성이 높다. 월화. 저는 17까지는 난다고 봅니다. 18일은 오후 2시가 박성재 법무장관인데요. 그럼 보통 오전 10시, 오후 2시잖아요. 그럼 오전 10시에 해놓고 오후 2시 변론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헌재와 헌재 주변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보면 17일까지 내야만 한다. 그럼 월요일이다. 이게 넘어갔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로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 잠깐만요. 월요일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8대 0이 흔들린 적은 없다. 두 분의 취재가 다른 루트지만 똑같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 핵심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네네. 그것도 똑같고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미 8대 0이라는 걸 윤 측이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저희가 단적으로 할 수 있냐면 윤이 이제 구속 취소 인용이 되면서 석방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쯤부터 사실은 이제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서명 받아서 82명 서명을 제출했죠. 82명 네, 그 각하. 국회의원들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각하하라. 자, 기각이라는 건 내용적인 걸 다루는 거고요. 다투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각하는 뭡니까? 형식적, 절차적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이 건이거든요. 이철호도 각하. 예, 이철우 지사가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 윤상현도 각하로 일제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기각이 언론재개 아니라. 신청도 안 하죠. 그렇죠. 자, 이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도저히 내용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대응은 끝났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 우리 신영환 교수님은 또 주진우 기자도 이쪽 저쪽 다 취재가 가능하지만 신영환 교수님이야말로 저쪽 취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 동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쪽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짐작입니까? 어느 정도 취재가 된 겁니까? 아니 제가 짐작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실 등등을 보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살아온다는 예를 들어서 뭐 5대 3이다 4대 4다 살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왕성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위압적인 분위기만 유지가 되지 왕성하게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솔직히 살면서 이렇게까지 특정일을 기다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파면 결정만 난다면 지금의 고통은 견딜 수 있겠지만 저 역시 당연한 파면 분위기에도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2차 체포 순간을 기다릴 때와 비슷하지만 지금이 그때 고통의 강도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8대0 파면이라는 결론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지만 늦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결정문 그 중에서도 내란죄라는 형법상의 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었기에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가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기일 포함해서 총 11차례 변론을 진행하는데 윤석열 측에서는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절차를 다투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이었고 이것은 기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를 노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시끄러움과 불복의 가능성에 대해 결정문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8대0 인용으로 말입니다. 다만 제가 화가 나는 것은 헌재 지금 형태는 탄핵 인용 기각을 떠나서 너무 정무적 판단을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리나 횡령 등 신변에 대한 문제로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헌법을 전면 무시하고 계엄을 실시하는 문제를 이렇게까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가 의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계엄의 절차만 따지고도 충분히 헌법 자체를 무시했으며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지켜본 국회의 침탈이 확실한 상황인데 이걸 지금까지 판단한다는 자체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를 더 이상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헌재가 차후 개헌으로 사라지고 싶지 않다면 주말이라도 선고 기일을 발표해 이 혼란을 끝내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언라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